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증상을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 알지 못해서 대처가 늦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대비하세요. 저희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국내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자 돌연사의 주범인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로 뇌에 손상이 생기고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을 통칭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둘 다 합해서 말하는 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돼 생기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새어나와 생기는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 혈액이 새는 것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뇌졸중입니다. 두 병이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뇌경색은 막힌 혈관 때문에 혈액이 뇌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새어나온 피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두 가지 다 뇌세포가 죽는 것으로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인데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갑자기 막히게 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 어디에선가 생긴 혈전이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뇌경색이 생깁니다. 또 중요한 원인으로는 점차 딱딱해지면서 막히는 것, 이러한 경우도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뇌출혈은 동맥류의 약해진 부분이 계속 압력을 받으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게 되는 출혈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노화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의 약해진 부분이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터지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빨리 병원에 가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아프다고 해서 머리 사진 한번 찍어보자고 했는데 다음 주 여행 갔다 와서 찍자고 하고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다녀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가는 길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의원 간다고 하셨는데 왜 응급실이지? 걱정이 너무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뒤에서 오는 아주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갈짓자로 흔들흔들 걸으시길래 부축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머니도 그러다 쓰러지셨다며 한의원까지 부축해 주셨어요. 한의원이 2층이었는데 거의 기어서 올라갔고 한의사분이 한의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며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지만 아직 쓰러지기 직전이어서 빠른 조치를 하고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날 걸어서 들어가신 분이 중증치료실로 옮겨지셨고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걸어 들어가셨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3일 만에 회복하시고 열흘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한 달간 균형 감각을 찾기 위해서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저희 시어머니는 약간의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시고 계셨어요. 저랑 병원을 수시로 다니셨고 매일 뇌사진을 찍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 혈관이 터졌는지 막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치매 전에 뇌졸중 증상이 있었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쓰러지셨고 쓰러진 후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병원 입원 후 몇 번 병원을 옮기다가 결국 집으로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1년 정도 입원 중이셨고 그 사이 친정엄마는 응급실에 실려오고 어떻게 지났는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저희 집 두 어머니를 보듯이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회복이 빠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전조 증세를 느꼈고 우연히 발견해 빠르게 응급처치와 치료를 해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이런 뇌졸중은 발견한 당시가 제일 최악이고 치료를 하면서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경우 병원을 일주일이면 4-5번을 다녔음에도 경증 치매로 증상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이상 증세를 병원에 말씀드려도 치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 혼자였음에도 본인의 증세를 느꼈고 귀인을 만나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어 회복도 빨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심코 그럴 수도 있지 하지 마시고 스스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괜히 병원 갔다가 돈만 쓰고 오는 거 아닌가 행여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세건강 당당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채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 골든타임을 3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골든타임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가급적 빨리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인, 가족, 지인들 모두를 위해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FAST, F-A-S-T 기억하세요. Face, 안면마비, 암, 팔, 다리마비, Speech, 언어장애, 발음, 어눌함, Time, 신속한 응급치료의 줄임말입니다. 페이스 안면마비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거나 삐뚤어지는 증상입니다. 얼굴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의 마비라는 측면에서 편측마비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이 삐뚤어지고 양쪽의 대칭이 깨지고 안면마비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이 해보세요. 길게 눈을 감고 발음하시고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비대칭이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암, 팔, 다리 마비는 편측마비라고 합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에서 85% 정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뇌졸중에서 말하는 편측마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설거지하다가 평소하고 손의 느낌이 다르면서 그릇을 떨어뜨려 깨뜨렸다든가 혹은 젓가락질하다가 힘이 빠져 떨어뜨렸다든가 아니면 컵에서 물을 먹고 있다가 약간의 어지럼증도 느끼면서 손에서 힘이 빠져서 들고 있던 것을 놓쳤다든가 혹은 내가 똑바로 서 있었는데 다리에서 힘이 점점 빠지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결국 넘어지면서 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자, 지금 테스트 해볼까요? 눈을 감고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10초간 있다가 눈을 떠보시고 두 팔 중 한쪽 팔이 돌아가거나 살짝 떨어지면 병원에 곧장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피치, 언어장애입니다. 전체 뇌졸중 환자의 4분의 1 정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실어증과 구음장애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실어증이라는 것은 머릿속 뇌 자체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또 하고 싶은 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증상입니다. 머릿속에서 그 언어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그러한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구음장애는 발음장애라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말은 계속 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현상을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자, 테스트입니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발음이 안 되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맘마, 랄라, 가가. 크게 발음해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 구음장애가 온 것이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신속한 응급치료의 줄임말입니다. 좀 전에 저희 어머니 두 분 이야기 해드렸죠? 가장 중요합니다. 전조 증상은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리면 꿈을 꿨나? 착각했나? 졸린가? 하는데 혈관이 막혔다가 일시적으로 뚫린 겁니다. 갑자기 혈액이 돌며 들어가니까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동맥경화 같은 병들은 재발 가능성이 크니 증상이 없어졌다고 그냥 계시면 큰일 납니다. 저희 집 경우를 봐도 타임,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패스트, 자가 테스트도 꼭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저희 건강백백 당당 채널은 건강한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까지 무료입니다. 건강하세요.